안녕하세요. 정보화 강사 하은미입니다. 컴퓨터 자격증 종류 및 취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종류는 다양하고도 참 많은데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자격증은 한컴 오피스, MS 오피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론 시험을 보지 않고 실기 시험만으로 평가하여 취득할 수 있는 종목들로 ITQ 정보기술 자격, DIAT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문서 실무사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TQ 정보기술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정보기술 자격증의 특징은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국가공인 민간 자격 시험, 실기시험만으로 평가를 하고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동일 회차의 5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응시가 가능하고요. 시험 방식은 PBT 방식으로, 여기에서 PBT 방식이란 시험지를 보고 작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인데요. 복지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험 시간에 50%를 추가로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분에 30분을 더한 90분을 시험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 결정 기준을 살펴보면 주어진 과제를 어느 정도 완성을 했냐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주어진 과제를 40% 미만으로 작성했을 경우 1점에서 199점으로 불합격이 되겠고요. 주어진 과제를 40%에서 59%까지 해결했을 경우 200점에서 299점으로 C등급, 주어진 과제를 60에서 79%까지 해결했을 경우 300점에서 399점으로 B등급, 주어진 과제를 80에서 100%까지 해결했을 경우 400점에서 500점으로 A등급. 다시 말씀드리면 ITQ 자격증은 500점 만점에 200점만 맞으셔도 C등급으로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정보기술 자격증의 종목을 살펴보면 아래 한글, MS 워드, 한글 엑셀, 한셀, 한글 액세스, 한글 파워포인트, 한쇼, 인터넷 이렇게 5종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아래 한글과 MS 워드는 한글 자격증으로 같은 종류인데요. 이름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한컴 오피스를 사용하느냐, MS 오피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지어지게 되고요. 한컴 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 한글, 한셀, 한쇼가 있고요. MS 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 MS 워드, 한글 엑셀, 한글 액세스, 한글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글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아래 한글, 한글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인터넷 자격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한글 자격증을 살펴보면 아래 한글 자격증은 시험 문항이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번은 스타일로 50점, 한글과 영문 텍스트 작성을 하시고요. 스타일 이름을 설정해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제 파일을 살펴보면 영문 2줄과 한문 2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서를 입력하고 스타일 이름을 지정해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설정하셔서 작업을 완료하시면 되겠고요. 2번은 표와 차트로 100점입니다. 표를 만들고 표 내용을 작성, 정렬, 셀 배경색, 표 계산 기능과 캡션 기능을 활용해서 표를 완성하시고요. 완성된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살펴보면 경제 자유구역별 투자 현황 부분이 캡션으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노란색으로 채워진 부분은 셀 배경색, 평균 밑에 있는 값은 표 계산식을 이용해서 구해진 값들이고요. 노란색으로 색칠되어진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이 부분을 활용해서 차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수식 편집기로 40점인데요. 수학 문제를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 한글 문서에 삽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지고요. 1번 20점, 2번 20점 이렇게 40점이 되겠습니다. 4번은 그림 그리기로 110점인데요.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문제로 문서 작성을 하는 능력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을 삽입하고 편집, 하이퍼링크, 그림, 글맵시를 삽입하고 편집하고 배치, 도형의 문자열을
입력해서 편집하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예제 문제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과제에서 주어진 대로 도형을 만들고 크기를 설정하고 텍스트를 입력해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설정하고 과제에서 보여지는 대로 배치를 하셔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 문서 작성 능력으로 200점인데요. 문서 작성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를 입력하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한자 변환, 들여쓰기 기능 등을 활용해서 편집을 하게 되고요. 책갈피, 덧말, 문자표, 문단 장식, 머릿말, 쪽번호, 각주, 표 작성 및 편집,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예제 문서를 작성해서 완성하시면 되는데요. 예제 문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 부분에 있는 글로벌 시티 부분은 머릿말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제목에 21세기 동북아 전진 기지 인천으로 위에 조그맣게 표시된 글로벌 도시 인천은 덧말 기능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문단의 첫 번째 커다란 F 노란색으로 채워진 부분 있으시죠? 이거는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을 활용해서 첫 글자를 크게 확대한 부분이고요. 그림이 들어갔고요. 아래쪽 중간에 보면 인천국제공항이란 글자에 동그라미 1번이 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각주 부분인데요. 각주를 사용해서 여기 문서에는 설명하지 못한 추가적인 설명 부분을 아래쪽 하단에 설명하게 되는데요. 요렇게 아래쪽 끝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시설 뭐 이렇게 하고 설명이 나와 있으시죠. 이 부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설명을 각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가 써진 부분 있으시죠. 요거는 글자에 음영색을 지정한 부분이고요. 아랫부분에 A 가나 B 가나 이 부분은 문단 번호를 적용한 부분입니다. 주요 개발 현황에 체크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글자 모양에서 강조점을 활용했고요. 표를 만들고 셀 서식을 활용해서 표 테두리 선이라든가 음영색을 지정을 했고요. 아래쪽 하단에 보면 이자라고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문단의 쪽번호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ITQ 한글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한글 문서를 3페이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1번과 2번이 1페이지, 3번과 4번이 2페이지, 마지막으로 문서 작성 능력이 3페이지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키보드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시는 분이라면 전체적으로 작업을 연습하셔서 좋은 점수와 좋은 등급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되겠고요. 키보드 속도가 느린데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하는 분이시라면 2번, 3번, 4번을 집중적으로 시간 안에 연습을 하시고 시간 안에 충분히 이게 들어왔다 하시면 마지막에 있는 문서 작성 문제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1번 같은 경우 영문 2줄, 한글 2줄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시는데요. 한글 속도가 느리신 분들의 대부분은 영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번보다는 점수가 높은 마지막에 문서 작성을 작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종목은 한글 엑셀입니다. 한글 엑셀은 4개의 시트를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1번 시트는 표 작업으로 240점입니다. 출력 형태의 표를 작성하고 조건에 따른 서식 변환하는 부분이 100점. 함수를 이용하고 조건부 서식을 사용하는 부분이 140점. 함수는 종류가 다양하고 공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140점을 포기하시면 A등급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제 문제를 반복해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함수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함수들을 조금 집중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 함수 부분도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1번 시트 작업은 엑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번, 3번, 4번 시트를 작업하실 때 1번 시트의 내용을 가져다가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1번 시트에 오타가 많거나 오류가 많은 경우 2번, 3번, 4번의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시트에 작업을 하실 때는 오타 없이 조금 더 신중하게 작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예제 문제를 살펴보면 2019년 임대 계약 현황 부분은 도형으로 작업이 된 부분이고요. 결제 라인 부분은 셀에서 작업을 해서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서 이미지로 떠서 위치를
부분으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시트에서 보시면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순위 비고, 임대료, 업체명, 계약기간, 보증금의 평균, 임대료의 평균 등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진 답들입니다. 두 번째 시트는 필터, 목표값 찾기, 자동 서식으로 80점인데요. 예제 문제를 보면 1번 시트에 있는 작업을 그대로 복사해다 붙이셨고요. 가운데 부분에 업종과 임대료라는 조건을 넣었고요.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한 게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는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80점으로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이 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떤 회에는 부분합이 나오고 어떤 회에는 피벗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부분합은 말 그대로 특정 필드에 대한 합계나 평균을 구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예제 문제를 살펴보면 자동차의 종류들을 구분을 한 게 보이실 거예요. SUV, 대형, 소형, 수입차로 구분을 해서 평균과 개수를 구하게 됐고요. 피벗 테이블은 필요한 필드를 추출해서 보기 쉬운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업한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일과 업종을 활용해서 2015년에 입주한 업체명의 개수와 보증금의 평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트는 차트로 100점인데요. 기본 데이터, 즉 1번의 시트의 작업을 가져다가 차트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엑셀은 4개의 시트를 작업하시면 되는데 1번 시트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 100점이었고요. 마지막 시트의 차트가 100점이었어요. 이거 2개의 시트만 작업을 하셔도 200점이 돼서 굳이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엑셀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요령은 시트별로 연습을 반복해서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시트의 작업을 가져다가 2번, 3번, 4번 시트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1번 작업 시트를 완벽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함수는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 4번은 순서에 상관없이 1번 시트를 완성한 다음에 하나의 시트씩 정해서 내가 작업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작업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은 한글 파워포인트인데요. 파워포인트는 6개의 슬라이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 전체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슬라이드 크기라든가 슬라이드 개수, 순서, 슬라이드 번호, 그림, 슬라이드 마스터 등의 전체적인 구성을 하는 부분이 60점이고요. 1번 슬라이드는 표지 디자인으로 40점, 도형과 그림을 이용한 제목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슬라이드고요. 도형 편집이나 그림 삽입, 도형 효과, 워드 아트, 로고 삽입 등의 기능을 활용해서 1번 슬라이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ABC 주식회사 부분이 로고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영문은 워드아트가 삽입됐고 피아노 건반 부분은 도형을 편집해서 그림을 삽입하고 도형의 효과를 준 부분입니다. 2번 슬라이드는 목차로 60점인데요. 목차에 따른 하이퍼링크와 도형, 그림, 배치 능력을 평가하는 슬라이드입니다. 도형 편집 및 효과, 하이퍼링크, 그림 편집 등의 기능을 활용해서 2번 슬라이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와 아래쪽에 있는 ABC 주식회사 그리고 2번이라는 숫자는 전체 슬라이드 구성에서 마스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작업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2번, 3번, 4번, 5번, 6번 슬라이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 슬라이드에서 작업하실 부분은 목차라는 글자를 입력하고 그림을 삽입해서 편집을 하고 도형과 텍스트를 이용해서 목차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1번에 지진해일의 피해라는 부분에 파란색 글자와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이퍼링크를 설정한 부분입니다.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미리 지정해 놓은 부분으로 이동하게끔 되는 기능입니다. 3번은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으로 60점인데요. 텍스트 간의 조화로운 배치 능력을 평가하는 슬라이드입니다. 텍스트 편집, 목록 수준 조절, 글머리 끼우, 내어쓰기, 동영상 삽입 기능 등을 활용해서 작업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머리 기호, 피해 개요 앞에 다이아몬드 모양, 이게 글머리 기호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기상청 부분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수든 들여쓰기나 내어쓰기 기능을 활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림 부분은 여기서는 움직이진 않지만 동영상 파일이 삽입되어서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동영상이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슬라이드는 표로 80점인데요. 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슬라이드입니다. 표를 삽입하고 편집하고 도형 편집 및 효과를 주어서 슬라이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황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표로 작업한 부분이 되겠고요. 실내에서 번화가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이 부분은 도형 2개를 겹쳐서 만든 부분이에요.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안에 있는 텍스트만 변경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대피 1, 2, 3번과 공통 부분은 동통 부분 역시 하나의 도형을 만들어서 복사해서 사용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었습니다. 5번 슬라이드는 차트로 100점인데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차트를 작성할 수 있는 종합 능력을 평가하는 슬라이드고요. 차트를 삽입해서 편집하고 도형 편집 및 효과를 주는 기능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입력했고요. 말머리 풍선으로 발생 최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도형 작업으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6번 슬라이드는 도형으로 100점인데요. 도형을 이용한 슬라이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슬라이드예요. 도형하고 스마트 아트를 이용하시고요. 완성되면 그룹화와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어서 슬라이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진 발생 과정 부분과 업무 흐름도라는 두 부분의 도형을 만들었는데요. 지진 발생 과정 부분은 도형과 선을 이용해서 완성을 했고요. 업무 흐름도 밑에 있는 지진파 확인이나 내륙 해역 이 부분은 스마트 아트라는 걸 활용해서 작업을 한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발생 여부, 관측 보고, 특보 해제 종류 부분도 스마트 아트 부분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지면 지진의 발생 과정 부분과 업무 흐름들을 따로따로 묶어서 2개의 그룹으로 나누셔서 그룹화를 하시게 되고요. 각각의 그룹화한 거를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TQ 파워포인트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는 전체 슬라이드 구성 작업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를 시간 안에 완성되는 걸 반복해서 연습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작업이 시간 안에 충분히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3번, 4번, 6번 중에 먼저 쉽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완성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자격증은 인터넷 자격증인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 12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1번과 2번은 30점인데요. 이 문제는 객관식 문제예요. 이 문제는 검색해서 푸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아요. 보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문제를 읽고 보기에서 답을 고르시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시고요. 12번까지 문제를 다 검색해서 완료한 다음에도 시간이 남는다면 1번과 2번 문제를 검색해서 푸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3번 문제는 30점인데요. 난이도가 낮습니다. 문제가 3-1, 3-2, 3-3으로 3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각각 10점씩 배점이 되고요. 4번과 5번은 각각 50점으로 일반 검색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6번, 7번, 8번은 30점인데요. 퍼즐 정보를 검색하는 문제예요. 가로, 세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답을 찾아서 퍼즐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10번, 11번은 각각 50점인데요. 인터넷 생활 사이트를 활용해서 검색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문제 12번은 70점인데요. 배점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실 텐데 12번 문제 안에 4개의 문제가 따로따로 되어 있고 각각의 점수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ITQ 인터넷은 답안을 찾아서 이렇게 한글 문서에다가 답을 쓰시면 되는데요. 문제 4번 문제는 정답을 쓰시고 정답을 찾은 URL, 인터넷 주소까지 복사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ITQ 자격증에서 OA 마스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상장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기술 자격 과목 5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그러니까 3과목을 A등급을 받으면 ITQ OA 마스터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데요. 요거는 무조건 발급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사람이 요거를 따로 신청을 해서 ITQ 기관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발급되어지게 됩니다. 보수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5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는데요. ITQ 자격증이 처음 생겼을 때 보수교육이란 과정이 있다가 중간에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2020년, 작년이죠? 2020년 4월 1일 이후 취득자부터는 보수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5년이 되기 전 3개월부터 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ITQ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고 이수 과정을,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서 자동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자격증은 DIAT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입니다. 자격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이고요. 국가공인 민간 자격 시험, 동일 회차의 최대 3개 과목까지 응시가 가능하고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이고요. 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시험 시간의 50%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40분에 20분을 더한 60분이 되겠습니다. 작업식 과목 5개하고 객관식 과목 1개, 이렇게 해서 6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지고요.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의 자격 종목을 살펴보면 워드 프로세서가 2문항, 프리젠테이션 4문항, 스프레드시트 5문항, 멀티미디어 제작 3문항, 인터넷 정보 검색 8문항, 정보통신 상식 40문항으로 객관식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합격 결정 기준은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워드 프로세서, 멀티미디어 제작이 200점으로 초급은 80에서 119점, 중급은 120에서 159점, 고급은 160에서 200점. 인터넷 정보 검색과 정보통신 상식은 100점 만점으로 초급이 40에서 59점, 중급이 60에서 79점, 고급이 80에서 100점. 이 자격증도 초급, 중급, 고급을 정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과제를 어느 정도 완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점수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격 종목 6과목 중에서 MS 오피스와 한컴 오피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워드 프로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인터넷 정보 검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는요, 한글 시험이에요. 1번 문항은 워드 작성으로 제목, 특수문자, 문서 글꼴 변경, 속성 변경, 크기 변경, 머릿말, 쪽번호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2번 문항은 표 및 차트 작성으로 제목, 한자, 소제목, 글꼴 변경, 다단, 각조, 이미지, 표, 차트, 테두리 배경, 쪽번호 등을 활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살펴보면 제일 위에 부분에 DIAT라는 머릿말이 들어갔고요. 장애인 고용 개선 UCC 공모전은 글맵시를 활용한 부분이고요. 중간 부분 주요 내용 앞에는 특수문자를 삽입했고 문단 정렬이라든가 아래쪽에 쪽번호를 활용해서 1번 문항이 완성이 되고요. 2번 문항은 머릿말, 맨 위에 쪽에 머릿말과 아래쪽에는 쪽번호가 같이 들어가고요. 제목은 장애인이 나를 도형을 사용해서 제목을 만들었고요. 다단을 2개로 나눠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림을 삽입하고 아래쪽에 각주가 들어갔고요. 표와 차트 작업을 활용해서 2번 문항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기본 설정 과정은 용지 크기 및 방향 설정,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 등의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 작성은 도형 모양이나 색상, 도형 편집, 도형 효과, 애니메이션, 스마트 아트 및 표 및 차트, 워드 아트 같은 것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4개의 슬라이드를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 네 번째 슬라이드에 나와지는 제목 부분 보이시죠? 원두의 종류와 원산지,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커피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아래쪽 하단에 들어가는 커피 부분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작업에서 구성이 들어간 거고요. 1번 슬라이드는 도형과 그림, 텍스트를 이용해서 구성이 되었고요. 2번 슬라이드는 스마트 아트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3번은 표와 차트가 삽입되었고요. 4번은 도형과 그림 삽입 기능을 활용하셔서 작업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자격증은 엑셀인데요. 데이터 입력과 셀 선택, 워크시트, 데이터 편집, 수식과 함수 이용, 피벗 테이블과 차트를 활용하셔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 검색 자격증은 주제별로 내용을 검색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시사, 정치, 사회, 문학, 의학, 과학, 오락, 교육, 경제, 스포츠 분야에서 각각 주제별로 검색을 하셔서 답안 파일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DIT 자격증에는 DIT 마스터와 DIT 골드 마스터가 있는데요. DIT 마스터는 DIT 과목 중 3과목을 고급으로 합격을 하거나 2과목을 고급으로 하고 정보통신 기술 자격을 합격을 하시면 DIT 마스터 자격증이 주어지고요. DIT 골드 마스터는 DIT 4과목을 고급으로 합격을 하거나 3과목을 고급으로 합격하고 정보통신 기술 자격을 합격을 하시면 DIT 골드 마스터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자격증은 문서실무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정보관리협회 주관이고요. 등록된 민간 자격 시험입니다. 응시 자격엔 제한이 없고요. 한글과 영문 1급에서 4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1급에서 3급은 이론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서실무사 시험에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4급인데요. 4급은 시험시간 5분에 원문 입력 정타 500타 이상을 입력하시면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오타 한 개당 5점의 감점이 있기 때문에 문서실무사 4급을 준비하실 때는 시험시간 5분에 정타수 600타 정도가 나오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실무사 4급 자격증은 자격증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자 입력만으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자격증을 제가 연습시키게 된 건 타자 연습과 함께 정확하게 문서를 보고 똑같이 입력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말로 들으시면 오 저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똑같이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막상 이 시험지를 나눠드리고 입력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다 다르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이 시험지를 주고 입력을 하라고 하고 뒤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빠르게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입력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느리세요. 또 어떤 분들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입력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자꾸 잊어버리세요. 내가 어디를 입력했는지 자꾸 까먹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띄어쓰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색펜으로 띄어쓰기를 체크해 드려요. 그리고 말씀드리죠. 이 체크된 부분에서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 칸씩 띄워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글자를 어디를 썼는지 까먹으시는 분들께는 색펜으로 색칠을 하고 입력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역시 자꾸 하시다가 어디를 입력하셨는지 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또 여기 부분부터 색칠하면서 입력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시험지의 글자 크기를 조금 확대해서 드리게 됩니다. ITQ 자격증과 DIT 자격증은 재시험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시험 성적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ITQ 같은 경우 C등급에서 B등급,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재시험이 가능하고요. DIT 자격증 같은 경우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고급으로 자격증 재시험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는 원서 접수를 하시게 되는데요. 원서 접수를 하실 때 복지카드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시험을 보러 가실 때에는 복지카드를 꼭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복지카드를 가지고 가야만 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 시간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 접수를 한 후에 내가 혹시라도 휠체어를 타고 시험 장소에 가게 된다면 미리 ITQ 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험 장소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가 불편한 곳이 있기 때문이죠. 미리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시험 장소 배정을 할 때 참고를 하셔서 배정을 해드릴 거고요. 시험을 보러 가실 때 휠체어에 앉아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리 확보도 해드립니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자격증에 취득 순서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자격증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누가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원하시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